진짜 이름이 락복지털이에요. 버스 내리자마자 스타벅스랑 KFC가 보여서 밤에 숙소 도착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딱 봐도 치안이 되게 좋아 보여요. 이 동네 도착하자마자 뭔가 마음이 놓이는 느낌. 골목 안쪽으로 좀 들어가야 되긴 하는데 이 안전한 나라가 주는 어떤 특유의 그 냄새가 있어요. 그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아서 전혀 과학적인 근거는 없지만 어쨌든 헝가리 부다페스트는 기분이 좋네요. 늦은 밤 도착한 헝가리는 다행히 긴장보다 안정감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일단 낯선 도시에서의 베이스 캠프가 되어줄 헝가리 첫 숙소를 향해 서둘러 걸음을 옮겨봅니다. 에어비앤비에 도착했습니다. 헝가리에서는 호스텔을 빌리지 않고 에어비앤비를 빌렸는데 공용 주방이고요. 여기는 공용 샤워실. 아직 손님이 아무도 없나봐요. 저 말고. 여기가 출입구고요. 여기가 남자 여자 화장실. 뭐 대강 이런 곳인데 오늘 저녁은 진짬뽕이랑 김치 통조림이랑 밥을 먹으려고요. 호스텔에서는 진짬뽕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조금 끓여 먹기 그랬는데 에어비앤비 온 김에 먹어야겠습니다. 해외여행은 한 2주차 넘어가면서부터 미친듯이 한식이 땡기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지금 3주차가 넘었으니까 아우, 이렇게 라면에 밥에 김치. 왜 한국에서는 이 맛이 안 날까요? 맛은 똑같은데. 독일에서 슈바인 학생 먹고 네덜란드에서 소세지 먹고 사실 기억도 안 납니다. 라면에 밥 말아 먹은 게 왜 이렇게 맛있는지. 소박한 저녁을 먹다 보니 자연스레 이 도시의 이름이 담긴 영화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이 떠오릅니다.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에는 전설적인 지배인이 있었습니다. 주인공 구스타브죠. 어느 날 호텔에서 세계 최고의 부호이자 구스타브의 연인인 마담 D가 살해를 당합니다. 심지어 마담 D의 유언장에는 구스타브 앞으로 값비싼 그림을 선물로 남긴다는 유언마저 있었습니다. 당연히 주인공은 살인 용의자로 몰리게 되겠죠. 이제 이야기에서 구스타브의 목표는 명확해졌습니다. 자신의 연인을 죽였다는 누명을 벗고 사랑하는 그녀가 유산으로 남긴 그림을 지켜내는 것일 겁니다. 작가의 입장에서 넣어준 조력자는 호텔의 로비보이였던 제로입니다. 제로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구스타브를 탈옥시키는데 성공합니다. 그러나 이야기가 진행되는 동안 세상은 전쟁의 공포가 점점 짙어지고 사람들은 거칠게 변해갑니다. 그 와중에도 주인공 구스타브는 여전히 향수를 뿌리고 시를 읊고 예의범절을 따지죠. 우리는 그가 가진 어쩌면 허영으로 보일지 모르는 그 행동들에서 역설적으로 인간의 실존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영화 속 아르누보풍 분홍빛 호텔은 제2차 세계대전이 터지기 직전 가장 평화롭고 아름다웠던 찰나의 낭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문화적으로 가장 찬란함을 빛내는, 그리고 동시에 신냉전이라는 시대가 찾아오고 있는 지금 시기에 꼭 보아야 할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겨울에 혼자 유럽 오지 마세요. 너무 춥고 다 귀찮아. 저는 혼자 지내는 거에 이제 도가 터서 그래도 어느 정도 잘 돌아다니는데 부지런히 웬만한 사람은 혼자 겨울에 유럽 여행 오면 아마 숙소에만 처박혀 있을 확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와, 얘는 또 뭐야? 이렇게 간간히 나타나는 알 수 없는 오래된 건물 같은 게 너무 예뻐. 유럽은 멋있죠? 여기가 헝가리 부다페스트입니다. 프랑스 파리, 그리고 체코 프라하, 헝가리 부다페스트, 이 세 개가 3대 야경이라고 하잖아요. 그 중에서 유명한 국회의사당 뷰. 저쪽 계단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쭉 오면은 좀 더 가까이서 볼 수 있겠구나. 저기도 많이 계시네. 여기로 가봐야겠다. 차가 많이 다녀서 횡단보도로 건너야 될 것 같아. 무서워. 사실 여기 뷰포인트라고 구글맵에 나와 있긴 한데 주위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횡한 도로밖에 없고 사진 찍는 분들, 감상하는 분들 몇 분 계시긴 한데 사람도 없고 멋있는 국회의사당 건물 하나밖에 없네요. 덩그러니. 근데 이게 너무 멋있다. 정말 할 말을 잃게 만드는 풍경이다. 와, 이게 그냥 바로크 양식이면 너무 화려할 텐데 약간 고딕 양식이랑 섞여 있는 게 그게 더 멋있는 것 같아요. 뭔가 웅장함과 화려함이 잘 섞여 있는 듯한 톤이, 그리고 가볍지 않아. 외부 조명도 너무 현란했으면은 조금 촌스러웠을 텐데 딱 주황 톤 하나로 딱 잡아둔 게 너무
주위와 잘 어우러지네. 집에 들어가는 길에 지금 마트에서 장을 봤는데 3,723포린트 정도가 나왔거든요. 뭐 우유랑 계란이랑 이것저것 과자랑 맥주 2캔이랑 물 큰 거랑. 근데 한국 돈은 한 14,000원 정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마트 물가는 한국이랑 거의 비슷하거나 좀 더 싸다. 확실히 서유럽을 벗어나니까 물가가 싸지긴 했어요. 살만하네 뭔가. 다음날 아침이고요. 눈이 오고 있습니다. 눈 오는 헝가리 골목길에서 세체니 온천이라고 하는 곳을 가려고 지금 7시 조금 넘었는데 일찍 나왔습니다. 오전에 가야 좋다 그래서 물도 깨끗하고. 눈 오는 곳에서 야외 온천하면 진짜 멋있긴 하겠다. 아 추워. 수영복 없는데. 눈 내리는 부다페스트의 아침. 차가운 공기를 뚫고 걷다 보니 문득 만화 생존 게임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거대한 재난으로 문명이 멈춰버린 세상에서 가족을 찾아 헤매던 소년 사토루의 고독한 여정. 그 긴 고행의 길 안에서 제가 유독 기억에 남았던 것은 사토루가 발견한 어느 자연 온천의 모습이었습니다. 온천의 물이 너무 뜨거워 도저히 몸을 담글 수가 없자 소년은 온천 위로 비닐을 씌워 수증기를 가두는 기발한 사우나를 만들어냅니다. 증기 속에서 사우나를 즐긴 뒤 누구보다 개운한 얼굴로 깊은 잠에 들던 소년의 모습. 그때 만화책 너머로 전해졌던 그 온기가 눈앞에 피어오르는 세차니 온천의 수증기 위로 묘하게 겹쳐 보였습니다. 한 2시간만 온천 지지다가 가려고요. 짤순이가 있네. 조금 비싸긴 했지만 그래도 너무 좋았다. 감기가 확 나은 듯한 느낌이 들어요. 눈이 어마어마하게 쌓여있네 밖은. 집에 가서 밥 좀 먹고 시장을 가봐야겠어. 제가 여기 올 때마다 느끼는데 이 감성은 뭔가 90년대 홍콩 영화 감성 아닌가요? 그 헝가리에서 홍콩의 느낌이 나지. 집 문도 뭔가 홍콩 감성이야. 어우 따뜻해. 라면 끓여 먹어야지. 오늘 끓여 먹을 거는 한국에서도 찾기 힘든 신라면 김치라면이고요. 계란은 6개짜리를 사서 어차피 제가 다 못 먹어요. 그래서 2개를 더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조촐하지만 확실한 맛. 계란 신라면과 통조림 김치와 햇반 흑미밤입니다. 한식이라고 할 수도 없죠. 왜 이렇게 인스턴트가 땡기는지. 딱 반숙으로 익힌 계란 노른자. 온천하고 먹으니까 개꿀맛이 난다. 감기가 낫는 것 같은데 콧물은 계속 나네. 너무 맛있다. 근데 이 김치 통조림은 이게 2캔을 사서 이번이 마지막 캔이거든요. 이게 안에서 아마 유산균 활동을 하면 캔이 부푸니까 그러지 못하도록 멸균을 해둔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 생김치인데 이게 생김치 맛도 아니고 볶음김치 맛도 아니고 애매한 맛이 나요. 맛이 없진 않은데 원하는 그 김치 맛이 안 나요. 그래서 앞으로 이 통조림 김치는 안 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온천으로 몸을 녹이고 돌아와 마주한 따뜻한 숙소. 기분 좋게 찬 배를 두드리며 이번에는 부다페스트의 거대한 부엌 그레이트 마켓 홀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1897년 문을 연 이곳은 헝가리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실내 시장으로 화려한 지붕 아래 파프리카 가루와 토카이 와인 같은 현지의 맛과 활기찬 일상이 한데 모여있는 곳입니다. 벼룩 시장 느낌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될까 이런 거를 그냥 커다란 시장 느낌? 2층도 있네요. 천막으로 돼 있는데 구경 좀 하고 기념품 살 거 있으면 좀 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일정이 많이 남아서 무거운 거는 못 사고. 이쪽부터 가봐야겠어. 2층에 기념품이 많다 그랬어. 마그넷 팔았으면 좋겠다. 예쁜 거 많네. 이런 거 사야겠다. 조금 느낌 있는 거. 쟤네도 파네. 저 열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는 거 저 뭐라 그러더라. 식당 칸도 있구나. 2시 44분이라서 손님이 많은 것 같진 않은데 여기서 밥 먹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분위기가 괜찮아. 이런 풍경 보면서 여기 앉아서 먹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전 밥을 먹은 지 얼마 안 돼서 안 먹을 거기도 합니다만. 아 굴라시도 파네. 굴라시도 먹어야 되는데 굴라시 얼마인지만 보고 가격 괜찮으면 이따가 먹어야겠다. 로스티드 치킨 레그 2,900, 굴라시 2,500. 2,500 굴라시는 거의 10,000원 돈인데
싸진 않군요. 비싸네요. 관광지 음식이구나. 물품들만 조금 더 보다가 가야겠습니다. 예쁘게는 잘 꾸며놨네. 이런 게 1000포인트면은 4,000원, 이런 게 한 만원, 이런 거 한 16,000원, 이런 거 한 8,000원, 이런 거 한 9,000원, 카드 5,000원, 에코백 한 8,000원, 이런 팔찌 한 2만원. 대강 시세 아시겠죠? 싸지 않다는 거. 그냥 구경하는 맛. 넓은 시장이니까. 근데 그렇게 넓지도 않아서 한 1시간 둘러보면 다 둘러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세지인지 살라미인지 이런 것들도 엄청 많이 팝니다. 8,000원부터 25,000원, 2만원. 채소류도 팔고 과일도 팔고 정류, 청과 뭐 없는 게 없네요. Can I get a pretzel? 1,200. Do you get a card? Yeah. 오케이. 내일 폴란드로 넘어가는데 버스로 한 8시간 가야 되거든요. 그때 먹을 프레첼을 좀 샀습니다. 여기 프레첼이 유명하고 전통 음식이라 그래서 1250포인트니까 한 4,600원? 여기 마그넷도 시세가 다 달라요. 저는 1000포인트에 샀는데 여기는 1,500원에 팔고 어딘가에는 800포인트에 팔고 막 이러거든요. 발품을 팔아야 좀 싸게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많이 다 봤어. 언덕 위 왕궁의 부다, 그리고 평지의 활기찬 페스트, 두 단어가 합쳐 만들어진 이름 부다페스트. 서로 다른 성격의 두 지역이 만나 하나의 도시가 되듯 시시각각 변하는 도시의 풍경을 짧은 순간 눈에 담다 보니 화려함과 소박함이 공존하는 도시의 결을 조금은 알듯했습니다. 그랜드 부다페스트의 호텔만큼 화려했던 국회의사당의 야경부터 만화 생존 게임 속 장면이 떠오르던 눈 내리던 아침의 세체니 온천, 그리고 사람 냄새 가득한 시장의 풍경까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굳이 고생스럽게 해외여행 하지 마시고요, 집에서 귤까 드시면서 영화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과 만화 생존 게임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 추천을 해봅니다. 겨울에 유럽 여행은 정말 너무 춥고 외롭습니다. 따뜻한 방에서 시원한 거 까먹으면서 만화책 보는 게 정말 최고야. 왜 유명한 곳 가면 항상 스타벅스랑 맥도날드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 동유럽 쪽은 스타벅스랑 버거킹이 있어요. 맥도날드는 잘 없고 버거킹이 더 그건가 봐요. 국민의 버거인가 봐요.